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토대입니다. 말뚝이에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2편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읽었던 오이디푸스 왕, 그 다음의 이야기. 바로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두둥. 이번 시간처럼 제가 줄거리를 먼저 정리해 볼까 해요. 이거 왜 골랐는데요? 왜 골랐냐면은, 일단 오이디푸스 왕 읽으면서 그때 말뚝님이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안티고네, 그리고 뭐 그 중간에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 뭔가 이 사람의 뒷이야기도 더 알고 싶더라고요. 원래 1편이 수작이면 2편을 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랐어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고른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래도 이게 컨텐츠화 되려면 네. 뭔가 있어야지. 사실 이런 망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쓰여진 장소가 됐건 아니면은 이 장소에서 쓰여졌을 때 어떤 뭐랄까 이 주인공이나 아니면은 등장하는 이 시대의 이 장소가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점점 전 지구의 지도를 그려가 나가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테베였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게 콜로노스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여기 기준점부터 확장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왜 읽었냐고. 읽고 나서, 사실 그게 제일 많이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저번에는 인간의 어떤 운명 그런 얘기들에 제가 좀 꽂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운명이 마무리될 때, 그러니까 삶을 마감하게 될 때, 뭐, 오이디푸스가 결국엔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오이디푸스가 눈 찍은 것처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을 얘기하는 건 좋죠. 근데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이게 왜 컨텐츠화가 돼야 되느냐는 거야. 그런 게 있죠. 저번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이 소포클레스 작가가 오이디푸스 완전 삶 자체를 조져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편이면 사람이 구원을 받진 않을까? 이 사람이 그런 비극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볼 것인가? 그런 게 궁금했죠.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토리님 말은 이게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서 네. 이 후속편이 있다고 하니 그렇죠. 그 후속편에서는 비극이 아니길 바란다. 네, 맞습니다. 그거 까만하면 뜰 거예요. 그러면은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요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되면 안 될 텐데. 자, 그럼 일단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줄거리부터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저번 오이디푸스 왕에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 테베라는 나라를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된 다음의 이야기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딸 안티고네와 함께 어떤 콜로노스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돼요. 콜로노스라는 도시는 아테네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테세우스가 다스리고 지금 아테네 왕인데 어쨌건 도착을 했는데 성역을 침범한 거죠. 성역을 침범해서 일단 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농부가 나타나요. 농부가 나타나서 여기서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이디푸스가 자기 처량한 신세를 말하면서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뭐 왕이 됐건 사자가 됐건 뭐 좀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일단 내가 말하겠다라고 해서 그 농부가 왕을 찾아가죠. 그 와중에 이제 그 숲을 지키고 있는 뭐 크로스, 백성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단 여기서 쉬세요. 난 왜 안 되지? 분명 다 밟아가고 있는데. 세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세 줄 요약. 저번엔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자,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와 이스메네가 방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어떤 신탁 때문에 크레온이 오이디푸스를 다시 찾으러 와요. 그런데 아테네 왕인 테세우스가 도와줘서 오이디푸스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죽습니다. 실패. 세 줄 요약이 잘 안 되죠. 네.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줄 요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줄 요약? 이게 사막 그래, 그래. 오막인가? 됐고. 그래. 응. 그럼 네 줄 요약 해봐. 자, 오이디푸스 가족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했는데 저주 때문에 크레온이 오이디푸스를 찾으러 와요. 두 줄. 그러다가 어떻게 그걸 해결해요.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죽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자, 여러분. 우리가 요 전편에 오이디푸스 왕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이디푸스 왕 때는 세 줄 요약이 그래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왜 이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는 세 줄, 네 줄, 이런 간단한 요약이 불가능한가? 우리 요것도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는 내용들이거든요. 똑바로 앉아. 뭐 하는 거야, 시청자들 앞에 두시고. 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간략한 요약이 이 콜로노스 오이디푸스는 불가능할까요? 왜 그럴까요? 막구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막구성. 왜? 그러니까 막마다 어떤 기승전결 또는 뭐 연극에서는 뭐 발단, 전개, 절정, 뭐 위기, 대단원 뭐 그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제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게 말을 했나? 박사인데?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막구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막구성은 동일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이나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나 물론 작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왜 오이디푸스 왕은 세 줄 요약해도 이야기가 괜찮게 귓속에 들어오는데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그게 왜 불가능한가? 에피소드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 사건이 많으면 그만큼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겠죠.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면은 그 많은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꿰을 수 있을 만한 큰 이 주제, 관통하는 주제, 이런 것들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을 둘러싼 서사에 더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야기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줄 요약이 힘들어요. 그 많은 에피소드를 다 품어낼 수 있게끔 한 문장으로 조직하기가 힘들다고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빨리 더 수작으로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콜로노스 오이디푸스가 오이디푸스 왕보다 비극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확실히 더 뭐랄까 조밀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극적 구성으로서의 조밀함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에피소드가 꼭 필요하진 않다는 거야. 그런데 오이디푸스를 팬심으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창고예요.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대사들과 에피소드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오이디푸스 마지막에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것처럼 묘사해 놨잖아요. 먼 길을 떠날 것처럼 묘사를 해놨죠. 그러니까는 결말을 애매하게. 그런데 거기서부터 상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극을 보고 그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이디푸스 어떻게 되는 거야? 떠나? 아니면 추방당해? 아니면 죽나?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을 만나? 뭐 여러 가지 생각, 상상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궁금할 거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오이디푸스는 그래서 끝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궁금함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작가들한테 막 그런 요청이 막 쇄도실지 모르는 거라고요.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오이디푸스의 마지막, 소포클레스는 정리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소포클레스가 거의 말년에 이 작품을 쓰고 더 이상 작품을 쓰지 않거든요. 소포클레스 작가 개인 시점으로 봤을 때도 제일 마지막 작품이에요. 자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썼던 작품을
오이디푸스의 마지막을 묘사하는 작품으로 썼다. 그러면 오이디푸스 쓰고 안티고네 쓴 다음에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쓴 순서는 안티고네를 먼저 썼어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안티고네를 쓰고, 그 다음이 오이디푸스 왕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말년에, 그 사이에도 다른 작품을 여러 개 쓰다가, 제일 말년에 이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로 오이디푸스 생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소포클레스가 어떻게 풀어냈는지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